a golden smile that introduced me to the days of wine and roses and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순간에는 와인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10번 동안 와인에 대한 여행을 떠날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국가대표 정화봉 소믈리에와 함께 떠나는 와인을 향한 첫걸음이란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술이란 것, 분류하는 법,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와인이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와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첫 번째 단추인 구세계와 신세계의 차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와인의 맛을 결정하는 요소인 품종에 대한 이야기로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술이라는 것은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조주와 증류주, 혼성주.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술들을 예를 들면 양조주들은 20도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음용하고 계신 것은 대표적인 게 맥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전통주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막걸리. 그리고 우리가 10번 동안 강의에서 다룰 바로 와인이 양조주에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류주는 물과 알코올의 끓는 점의 차이에 의해서 알코올 도수가 대부분 40도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음용되고 있는 6대 증류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6대 증류주의 첫 번째는 바로 위스키입니다. 보통 양주라고 표현할 때 대표하는 명사가 바로 위스키죠. 코로나 이후로 홈술이라든지 혼술의 열풍을 타고 국내에서 위스키 소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스키는 크게 몰트와 그레인을 섞은 블렌디드 위스키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고급 위스키인 몰트 위스키가 많이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하는 나라로는 스코틀랜드, 그래서 형용사인 스카치 위스키가 바로 위스키의 대표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와인을 증류해서 만든, 일반적으로 과일을 증류해서 만든 것을 저희가 브랜디라고 명칭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와인을 증류해서 만든 브랜디인 꼬냑이 가장 많이 음용되고 있습니다. 영화 대부에 보시면 마지막에 마피아들이 벽난로 앞에 모여서 식사 후에 먹는 술이 꼬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007 영화의 제임스 본드인 주인공이 항상 즐겨 마시는 그 스토리에 보면 항상 파티장에 가서 마티니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마티니의 베이스가 되는 술입니다. 주니퍼 베리라는 원료 때문에 약간 은은한 솔향이 나는 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러시아나 북유럽 사람들이 워낙 날씨가 춥다 보니까 추운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서 원샷으로 많이 즐겨 드시는 보드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탕수수를 원료로 만든 럼인데요.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에 조니 데비라는 배우가 즐겨 마시는 화려한 칵테일들이 바로 이 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멕시코의 국민주라고 불리고 원료는 아가베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데킬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성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믹설러지스트, 칵테일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지칭하는데요. 다양한 맛이 나는 바나나 맛, 메론 맛, 그런 리큐르들을 저희가 혼성주라고 표현합니다. 6대 증류주보다 더 많은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해온 술이 바로 와인입니다. 와인은 인류와 함께한 최고령의 술이죠. 그 다음에 와인 산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위도 30도와 50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와인 벨트라고 표현하고요. 그 와인 벨트에 걸쳐 있는 나라들에서 포도가 재배되고 와인이 생산됩니다. 대표적인 지역은 당연히 유럽입니다. 유럽은 그리스 로마 때부터 와인을 음용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인류 최초의 서사시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이 와인을 마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원 전부터 인류는 와인을 음용해 왔으며 그러다 보니까 유럽 지역들은 그들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와인을 음용해 와서
그런 지역을 저희가 9세계 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17세기 이후에 제국주의를 통해서 유럽 지역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했으며 포도나무들을 그 식민지에 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종교적으로도 개화시켜야 됐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가 와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세기 이후에 300~4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 대표하는 나라가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칠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을 저희가 신세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인을 처음으로 어떤 분류를 하실 때는 앞에 설명처럼 9세계 지역이냐, 즉 유럽 지역의 와인이냐, 그 다음에 유럽 외 지역의 와인이냐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9세계 지역의 전반적인 특징들은 전통을 중요시하고 생산지의 이름, 그 다음에 때루아를 중시하는데요. 때루아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와인의 맛이 복잡하고 와인은 예술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신세계 지역의 특징은요, 혁신적이고 그 다음에 와인의 라벨에 포도 품종의 이름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넣어서 친소비적으로 와인을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일 향이 풍부하고 앞선 9세계 지역이 와인은 예술이라고 표현했다면 신세계 지역들은 와인은 과학이라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지역은 이제 미국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대규모의 자본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칠레지요. 칠레는 전체 생산량의 80%를 수출할 정도로 수출량 위주의 와인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500만 병, 거의 1000만 병의 와인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가성비 좋은 와인들이 많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칠레 와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와인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라벨에 다양한 텍스트들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1935년도에 프랑스는 원산지 통제 명칭법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와인이 어떤 지역에서 수확해야 되는지 그 규정과 법적인 체계를 끝내버렸습니다. 소리나라들을 읽어보면 샤또 린추바지는 아펠라시옹 뽀이악 꽁트롤레라는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데, 뽀이악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규정을 따른 와인이거든요. 벌써 여러분 잠깐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어떤 와인을 딱 집었는데 와인 라벨을 10초간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이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 모르겠다라면 그거 하나는 알고 계신 겁니다. 아, 이 와인은 9세계 와인이구나. 유럽 지역의 와인이구나. 알코올 도수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겠지만 생산 지역명, 가장 좋은 생산지일수록 라벨에 생산 지역명을 넣게 됩니다. 반면에 신세계 와인들은 브랜드가 벌써 짧기 때문에 한번 드셔본 와인은 인지를 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고요. 화이트 와인을 대표하는 화이트 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품종인데요. 샤도네이라는 품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품종에 대한 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와인을 오픈하기 전에도 이 와인의 맛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와인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제가 20년 차 소믈리에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별만큼 와인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와인이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와인의 맛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아까 앞서서 와인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포도 품종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단추가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하면 variety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포도의 품종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전 세계에서 양조가 가능한 품종은 약 1000여 종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믈리에를 20년 동안 하고 있어도 모든 와인들을 다 테이스팅해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대략 제가 한 200여 가지의 포도의 품종을 테이스팅하고 제 테이스팅 노트에 기록해 왔던 것 같은데요. 레드 와인을 대표하는 5가지의 품종과 화이트 와인을 대표하는 3가지의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표하는 포도 품종의 5가지는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산지오베제, 피노누아, 쉬라, 이렇게 5가지의 품종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포도의 품종은 국제 품종과 토착 품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국제 품종은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는 품종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토착 품종이라 하면 특정한 지역에서만 재배되는 품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 품종은 카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시라, 피노누아 같은 품종을 예를 들 수 있고요. 토착 품종이라고 하면 이탈리아 중부 지역 토스카나의 산조베제를 저희가 토착 품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레드와인 5가지의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카베르네 소비뇽은 전 세계 포도 품종의 왕이라고 뽑히는 품종입니다. 왕이란 표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고 가장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생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껍질에는 와인의 색깔을 레드와인으로 만드는 안토시아닌의 색소와 그 다음에 혀 양쪽 끝에서 떡더름한 느낌이 느껴지는 탄닌이 있게 되는데요. 만생종이라는 것은 끝까지 익혀서, 즉 껍질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카베르네 소비뇽은 만생종이라는 표현은 껍질이 두껍고 색깔이 진하다. 그리고 제가 표현할 때 조금 남성적이고 입안에서 꽉 차는 느낌의 풀바디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즉 꽉 찬 무게감과 탄닌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카베르네 소비뇽은 레드와인만 드시기보다는 뭔가 많이 드시는 스테이크라든지 고기류와 함께 하셨을 때 좀 더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레드와인의 품종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를로입니다. 포도 품종에 알 발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때 앞선 카베르네 소비뇽이 남성적이라면 메를로는 조금 더 부드러운 여성적인 포도 품종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산지인 보르도에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품종은 국제 품종으로 쉬라입니다. 프랑스의 3대 산지인 론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호주로 넘어가서 같은 품종이지만 호주에서는 시라를 쉬라즈라고 발음합니다. 역시 카베르네 소비뇽과 더불어서 만생종이고 껍질이 두껍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도 나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국제 품종 중에 하나는 피노누아인데요. 카베르네 소비뇽과 쉬라즈가 남성적이고 거칠고 풀바디하다면 맨 반대편에 서 있는 와인 품종이 바로 피노누아입니다. 색깔은 루비빛을 띠고 껍질이 얇기 때문에 산도가 높고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산지인 부르고뉴 지역에서는 이 피노누아 단일 포도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와인인 로마네 꽁띠의 바로 주품종은 바로 이 피노누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도 품종은 바로 토착 품종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탈리아의 끼안티라 와인을 한두 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끼안티는 지역명이고 그 끼안티의 와인의 품종이 바로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는 산조베제입니다. 우리가 음식과 와인을 페어링할 때 그 지역의 음식은 그 지역의 와인과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파스타를 드실 때 어떤 와인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바로 그 끼안티, 즉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산조베제의 특징은 가벼우면서 산도가 있기 때문에 파스타를 한 입 먹고 이 끼안티 와인을 한 입 드시게 되면 파스타의 앞선 소스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나머지의 파스타도 계속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신터부리 원칙이라고 하나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지역의 와인을 매칭하면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이트 와인을 대표하는 3가지의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품종으로 아까 바로 그 샤도네입니다. 오렌지나 자몽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크게 묶어서 저희가 시트러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샤도네의 특징은 시트러스 계통의 사과에도 청사과 같은 향들이 나고 레드와인에 카베르네 소비뇽이 있다면 화이트 와인은 샤도네이, 화이트 와인의 왕이라 불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화이트 와인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피노누아의 산지인 부르고뉴가 원산지를 이루고 있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화이트 와인 품종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소비뇽 블랑입니다. 소비뇽 블랑의 특징은 산도가 좋고 가볍고 드라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홈파티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파티 장소에 가서 첫 번째로 어떤 음료를 접하실 때 바로 이 소비뇽 블랑을 준비해서 드리면 톡톡 튀는 산도와 가벼움 때문에 또 스위트하지 않고 드라이하기 때문에 식전주로 쓰이기에 너무나 적합한 품종이며 원래 프랑스의 루아르가 산지나 지금은 뉴질랜드란 나라를 대표하는 포도 품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3번째 품종은 리슬링입니다. 리슬링은 독일을 대표하는 품종이고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입맛은 단맛부터 익숙해지고 단맛은 누구나 선호하는 맛입니다. 단맛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이트 와인 중에 혹은 와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처음에 이런 스위트한 와인들이 접근하실 때 바로 적합한 와인이 리슬링인데요. 약간 뒤끝에 허니, 꿀 향도 나고 그래서 이 리슬링을 많이 접근하시다 보면 쉽게 또 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와인을 음용하는 스텝은 스위트한 와인부터 시작하셔서 드라이한 화이트 그리고 조금 탄닌이 있는 레드 와인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와인을 음용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국가대표 정화봉 소믈리에 함께 떠나는 와인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와인의 종주국이라 부리는 프랑스로 떠나는 와인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